네, 패키지를 만드셨으면요. 패키지에서 new 그리고 클래스 맵 메인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13번 프로젝트 패키지는 맵 1번 패키지, 맵 메인 1번, 그리고 메인 메서드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들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정리를. 저희 지난주에 했었던 게 무엇을 했었냐면 컬렉션을 상속받는 클래스들 중에서 무엇을 다뤘었냐면 리스트와 셋을 다뤘어요. 기억나시죠? 리스트나 셋은 전부 다 그 어떤 엘리먼트를 어떤 타입의 엘리먼트, 원소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리스트와 셋이에요. 리스트에도 우리는 리스트에서 어레이 리스트와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 두 가지를 했고요. 셋에서는 해시 셋, 트리 셋이란 걸 했었어요. 자, 리스트와 셋의 그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리스트와 셋은 둘 다 한 가지 타입. 공통점부터 볼까요? 리스트와 셋의 공통점. 공통점은 한 가지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아니에요. 한 가지 타입의 객체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하는 자료 구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티저들만 저장하는 리스트, 인티저들만 저장하는 집합, 문자열들만 저장하는 리스트, 문자열들만 저장하는 집합,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타입의 객체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가 리스트와 셋이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리스트와 셋이 다른 점이 있어요. 리스트는 저장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장할 때마다 어떤 숫자가 늘어나요? 인덱스라고 하는 숫자가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라고 하는 숫자가 0에서부터 0, 1, 2, 3, 4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나요. 저장될 때마다. 삭제가 될 때마다 인덱스가 줄어들어요. 이 인덱스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죠. 그러면서 저장 공간이 자동으로 커졌다 줄어들었다가 돼요. 리스트는 같은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를 저장하는 리스트 같으면 1이라고 하는 인티저를 여러 번 저장해도 돼요. 단 그 1이라고 하는 값들이 전부 다 다른 인덱스 위치에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셋은 달라요. 셋은 저장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셋에는 인덱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셋에는 인덱스가 없어요. 인덱스가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로 검색하는 메서드가 없어요. 리스트에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지만 set에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set은 같은 값을 저장할 수 없어요. 수학에서의 set도 마찬가지죠. 네. 1, 2 이거는 뭐랑 같은 집합이에요? 1, 2라고 하는 집합하고 같은 집합이에요. 그렇죠? 수학에서 중복된 값은 하나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집합은 원소 3개짜리 집합이 아니라 원소 2개짜리 집합이에요.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가 셋입니다. 셋.
차이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고. 저희는 지난주에 이 리스트 중에서 리스트를 상속받는 여러 개의 타입들 중에서 저희가 다뤘었던 게 뭐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두 가지를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두 개의 사용 방법은 같다 다르다. 사용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get, add, remove, set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메서드는 같아요.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단지 얘네들이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만드느냐 아니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만드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사용하는 메서드는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좀 있죠.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거나 add, 새로운 원소를 삭제하거나 remove 속도가 느려요. 이거는 배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배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정된 크기보다 더 많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더 큰 배열을 만들어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값들을 다 일일이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값을 만들어야 돼요. 삭제를 할 때는 중간에 있는 값을 삭제를 할 때는요. 뒤쪽에 있는 값들을 앞쪽으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서 맨 뒤쪽에 있는 거를 비워둬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거나 remove, 삭제를 할 때 속도가 느려요. 이거는 메서드 이름입니다. 메서드 이름. 그런데 검색할 때 get 메서드의 속도는 빨라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배열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원하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 뭐만 알면 돼요? 인덱스만 알면 원하는 위치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배열의 특징이 메모리에서 연속된 공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서 엘리먼트들이 여기 E라고 하는 게 엘리먼트를 뜻합니다. 원소. 엘리먼트들이 서로 붙어 있다.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위치로 찾아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 객체 하나를 저장하는데 몇 바이트인지만 알면 시작 주소는 당연히 알고 있고 시작 주소 더하기 4바이트, 시작 주소 더하기 8바이트, 시작 주소 더하기 12바이트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될 메모리 주소가 금방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get 원소를 찾아내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게 어레이 리스트고요. 링크드 리스트는 그 반대예요. add와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어떤 기존 원소를 삭제하는 속도가 빨라요. 대신에 얘는 get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원소를 가지고 올 때 get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런 특징만 기억을 하시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가 대충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우리 연락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든다라고 하면 연락처 프로그램을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든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든 큰 차이는 못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add, remove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이런 거 별로 못 느낄 거란 말이에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게 언제
그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예. 굉장히 많이 저장이 되었을 때 이게 약간의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연락처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추가 삭제를 많이 하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지면서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몇 번이나 될까? 하루 종일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연락처에 있는 전화번호를 찾는 거는 몇 번이나 될까? 그 횟수를 비교해 보면 연락처에서 누구 전화번호를 찾는 게 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레이 리스트를 써주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저는 변수를 리스트라고 선언했지만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중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해서 사용했었던 겁니다. 했었던 거고요. 지난주에 했었던 것 중에 set이라고 하는 그 자료 구조에서는 두 가지를 했었어요. 저희가 hash set이라고 하는 걸 했었고요. tree set이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두 가지는 set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만들어졌느냐예요. hash set은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한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을 무슨 알고리즘이라고 하냐면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알고리즘이 적용된 집합. 이 해시셋이고요. 해시셋이고 트리셋은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과 같은 정렬을 빨리 하기 위한 알고리즘.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이 뭐냐면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이 트리 알고리즘이에요. 정렬을 빨리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집합. 이게 트리셋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게 여기까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를 했고 해시 알고리즘이 뭐다, 트리 알고리즘이 뭐다라고 하는 거는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해시를 구현하거나 트리를 구현하진 않았어요. 구현하진 않았고 어떻게 하면 검색이 빨리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해시 코드라고 하는 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지, 해시 코드가 일종의 그룹을 나눠주는 용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머니 기억나세요? 주머니? 똑같은 크기의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머니가 안에 내부적으로 공간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이 0번부터 9번까지 10개의 공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주머니가 똑같은 크기의 주머니인데 내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가지고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넣을 때 여기에는 공을 넣으면 10개의 공을 넣으면 10개의 공이 여기서 섞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10개의 공을 넣을 때 자, 여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여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여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공들이 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들이 저장이 되면 우리는 1이라고 하는 공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공들을 다 꺼내봐야 돼요. 근데 이쪽 주머니에서는 죄송합니다. 요 안쪽 내부 주머니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간단한 해시에 대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해시 코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그룹을 나눠주는 equals가 true이면 같은 인티저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해시 코드고 이 해시 코드의 역할이 바로 그 그룹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해시 코드를 잘 만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는 셋이 해시셋이에요. 해시셋이고 트리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어떤 주머니에 그 공을 넣는데 오른쪽으로 넣을 거냐 왼쪽으로 넣을 거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공을 하나 넣어요. 뭐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는 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을 또 넣으려고 해요. 근데 그 공이 만약에 7이에요. 7이면 5보다 오른쪽에다가 그 공을 넣는 거예요. 만약에 또 공을 넣는데 그 공이 3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5라고 하는 공보다 왼쪽에 공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을 배치를 하면서 공들을 배치를 하면서 그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 5, 7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트리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를 왜 트리라고 부르냐면 이 생긴 모양이 마치 여기가 나무 뿌리에서 나무 어떻게 생겼나요? 여기 땅이면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줄기가 막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쵸? 마치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나무 가지들이 만들어지는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는 정렬이에요. 정렬.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한 거였었어요. 컬렉션을 상속받는 리스트와 셋, 리스트를 상속받는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셋을 상속받는 해시셋과 트리셋을 한 거고요. 오늘 할 거는 주말 동안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을까 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 할 거는 맵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자, 근데 이 맵이라고 하는 거는 타입을 2개를 사용을 해요. 지금까지는 리스트나 셋은 한 가지 타입만을 저장할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 타입만을 저장할 수가 있어서 원소의 타입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맵을 할 때는 KV라고 해요. 근데 이 알파벳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파벳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타입이 몇 개가 온다? 타입이 2개가 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리스트나 셋은 괄호 안에 한 가지 타입만을 사용을 하는데 맵을 사용하실 때는 이 꺽쇠 괄호 안에 2가지 타입을 써요. 그리고 2가지 타입을 쉼표로 구별을 합니다. 맵을 상속받는 것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해쉬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셋하고 똑같아요. 트리 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해시셋과 트리셋하고 똑같겠죠. 해시맵은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한 해시 영어로 해시 알고리즘이 적용된 맵이에요. 트리맵은 정렬을 빨리 하기 위한 트리 알고리즘이 적용된 맵이에요. 2개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일단 맵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입이 두 개가 필요해요. 왜 타입이 두 개가 필요하냐면 맵이라고 하는 것은 키와 value. 키는 우리말로도 그냥 키라고만 해요. value는 우리말로는 값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네. 키와 값, 키와 value의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때 리스트나 셋 같은 경우에는 셋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타입 value만 저장을 했었어요. value만. 인티저들의 리스트다 그러면 인티저들만 저장하면 되는 거였었고 문자열들의 리스트다 그러면 문자열들만 저장하면 되는 거고요. 값만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값만. 만약에 연락처들의 리스트다 그러면 연락처들만 저장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 연락처 객체라고 하는 게 value가 되는 거예요. 리스트에는 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엘리먼트라고 하는 한 가지 타입만 있으면 돼요. 대신에 리스트는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뭐가 있죠? 인덱스가 있죠.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그 데이터들이 value들이 저장되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0, 1, 2라고 하는 위치가 있죠. 그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맵은 그렇지가 않아요. 맵은 인덱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인덱스라고 하는 게 없고 대신에 키라고 하는 거를 직접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키라고 하는 걸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키와 value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구조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와 이름 1번 누구누구 2번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번호가 키가 되는 거예요. 키. 이름이 value가 되는 거예요. 번호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뭐가 있어요? 전 국민한테 부여가 된 번호. 그게 주민번호. 주민번호 뭐 99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름 뭐 이렇게 있을 거고요. 뭐 00년생도 있겠죠. 00 이름 누구누구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주민번호와 이름. 자, 주민번호는 겹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겹치는 게 없어요. 그죠?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딱 있죠. 이게 딱 1:1 매핑이란 말이에요. 번호와 이름이 번호 하나당 이름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바로 맵이에요. 그래서 타입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키는 무슨 타입으로 할 거냐? value는 무슨 타입으로 할 거냐?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우리가 학교나 지금 학원처럼 어떤 번호, 그 반에 있는 번호만 한다면 1, 2, 3, 4, 5 이게 번호니까 인티저가 키가 되면 될 거고요. 이름은 문자열이 되면 되겠죠.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주민번호는 중간에 대시 들어가잖아요. 물론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시 빼고 인트로만 하는 방법도 있고 대시를 포함해서 문자열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어쨌든 키가 문자열이 되고 value도 문자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합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키와 value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맵이에요. 네. 키와 value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키는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겠죠.
주민번호가 겹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끔씩 그 행정적인 실수로 같은 주민번호를 부여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먼저 알려주거나 뭐 그래가지고 주민번호 변경해야 된대요. 그런 것처럼 키는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아요. 키의 목적이 뭐냐 하면 키의 목적은 데이터를 저장, 검색, 수정, 삭제를 할 때 값을 찾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키가 중복된 값을 허용을 해버리면 키로 값 두 개가 주민번호 하나로 사람이 두 명이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검색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답니다. 주민번호 하나에 두 사람이 저장되면 안 되고요. 주민번호로 검색을 했는데 두 명이 나오면 안 되고요. 주민번호로 어떤 그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수정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키의 목적 자체가 저장, 검색, 수정, 삭제를 할 때에 그 값을 찾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키는 중복된 값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value는 중복된 값을 가져도 돼요. 값은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죠. 번호는 서로 다른데 이름은 같은 동명이인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은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맵에 대해서는 맵은 키와 value의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다. 키는 절대로 중복되면 안 되고 value는 중복돼도 괜찮다. 키를 사용하는 목적은 데이터 저장, 수정, 삭제, 검색 할 때 키를 이용하면 할 수 있다. 키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고 키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고 키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고 키를 이용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set과 마찬가지로요. 맵도 검색을 빨리 하는 용도면 해시, 정렬을 빨리 하기 위한 목적이면 tree라고 하는 맵을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두 개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다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조금만 볼까요? 저희 이렇게 소개만 드리면 너무 좀 그러니까 해시맵을 처음에 먼저 만들어 볼게요. 해시맵을 먼저 만들어 보는데 키는 정수 그리고 value는 문자예요. 타입의 해시 셋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형성을 사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형성을 사용하면 맵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java.util. 자, 이것도 java.util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게 java.util이죠. 임포트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임포트 java.util.map 이렇게. 자, 앞에 키가 K가 키를 의미하고요. V가 value를 의미를 해요. 그럼 K 자리에 뭐를 쓰자? K 자리에 타입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정수라고 할 때는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인티저. 인트가 아니라 인티저입니다. 반드시 래퍼 클래스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V는 value가 무슨 타입이냐 이거예요. 두 번째 자리는 value가 무슨 타입이냐. 무슨 타입으로 하게 됐죠? 문자열이니까 str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student 이렇게 할까요? 학생들을 저장하는 거니까. 자, 생성자를 불러야 돼요. 생성자를 불러야 되는데 맵은 아까도 보셨지만 맵은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다시 얘기하면 추상 클래스랑 비슷한 거예요. 생성자를 부를 수가 없어요. 생성자를 부르려면 메서드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렸어요? 상속 구조. 맵을 상속하는 게 뭐가 있다? 해쉬와 트리 맵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클래스들인 거예요. 해쉬 맵, 트리 맵이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자, 우리가 할 거는 뭐 쓰겠다? 아, 죄송합니다. 셋이 아니라 맵인데. 해쉬 맵, 컨트롤 스페이스. java.util. 해쉬 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임포트가 됐을 거예요. java.util. 해쉬 맵 이렇게 임포트가 됐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할 때랑 똑같아요. 선언과 생성자 이름이 다른 이유는 이거는 다형성을 사용을 한 거예요. 부모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실제로 그 부모 타입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객체는 그 부모를 상속받는 맵이라고 하는 부모를 상속받는 모든 자식 타입들 해쉬셋이나 트리셋이나 모든 타입들을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를 해쉬로 해도 돼요. 이거는 해쉬 맵을 생성해서 해쉬 맵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의미는 뭐냐면 해쉬 맵 객체를 생성해서 맵이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다형성이에요. 다형성을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키가 인티저 타입이고 value가 스트링 타입이다라고 선언을 했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생략해도 괜찮아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 키와 value의 타입은 생략하면 안 되지만 생성자 호출할 때는 키와 value의 타입을 생략해도 돼요. 자바 컴파일러가 이 정도는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해쉬맵의 키는 인티저, 해쉬맵의 value는 스트링 하고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사이즈를 먼저 볼게요. 사이즈를 보시면 돼요. 사이즈. 자, 우리가 만든 맵의 변수 이름은 뭐죠? 변수 이름은 student라고 만들었어요. 그죠? 점에 없어요. 점. 메서드 찾아보시면 사이즈라고 하는 메서드 있어요. 메서드가 어떻게 사이즈가 얼마죠? 사이즈가 0입니다. 리스트랑 셋하고 똑같죠? 그죠? 리스트랑 셋하고 똑같죠? 그렇죠? 메서드 이름이. 자, 그런데 맵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 뭐 추가라고 하셔도 좋고 저장이라고 하셔도 좋고. 리스트에는 원소 추가할 때 어떤 메서드 이름 기억나세요? add. set도 add. 맵은 add가 아니에요. 푸시예요.
그리고 키를 먼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push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서 첫 번째는 인티저 타입. 우리가 키를 인티저로 선언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문자열 타입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push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push 뭐예요? put. 뭐 어딘가에 집어넣는 거를 push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맵에다가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집어넣는다. add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맵은 put을 사용해요. put. 두 개만 넣어볼까요? map.put. 아, 죄송합니다. 맵이 아니죠. 이름이 student.put. push. 이클립스가 자동 완성을 이렇게 해주는데 컴퓨트가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1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 1번은 필동 이렇게 할게요. 한번 더 해볼까요? q 던치. 리스트에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연속적이어야죠. 0, 1, 2, 3, 4 연속적이어야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키를 0번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1번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 원소 넣을 때도 1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1이라고 하지 않았고 1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오쌤 할게요. 추가할 때마다 하나씩 출력을 해볼까요? 스튜, 던치 출력을 해보고요. 복사하셔가지고 밑에서도 해볼게요. 이렇게 2번 풋을 했습니다.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되는 모습이 첫 번째 출력에서는 1번 홍길동, 두 번째는 1번 홍길동, 10번 오쌤. 이게 맵이라고 하는 객체인 거예요. 맵. 앞에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키. 뒤쪽에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밸류. 앞에 있는 게 키, 뒤쪽에 있는 게 밸류. 이렇게 키 밸류, 키 밸류. 그러니까 이게 원소가 여기까지가 원소 하나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소 하나. 여기까지가 원소 하나, 여기까지가 원소 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메서드 이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리스트나 셋은 add를 사용했었는데 add가 아니라 put을 사용합니다. add라고 하는 메서드 없을 거예요. student 점 해보시면 나오잖아요. student 점 해보시면 add라고 하는 게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없으면.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저장하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것까지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